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무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221강 선물과 뇌물을 주제로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 선자에 물건 물자로 구성되어 선물로 주는 물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물 선자입니다. 선물 선자는 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물 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다루자의 행도는 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루자는 육다루라고 해서 몸을 의미하는 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할 선자에 해당되는 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양에게 풀을 먹이는 이 이미지가 바로 착할 선자입니다. 이렇게 두 의미가 결합된 모양이 선물 선자여서 선물 선자가 표현하는 그 선물은 몸의 수고로 착한 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물은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물건은 자기의 수고로 만들어진 물건이어야 합니다. 남의 것을 주면서 인심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수고하게 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트 한자 191강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착할 선자입니다. 이 착할 선자는 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착할 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양양자에 해당되는 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초자에 해당되는 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부자에 해당되는 먹는 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양의 입입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착할 선자여서 착할 선자가 표현하는 그 착한 일은 양 같은 약자에게 풀 같은 식량을 먹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착한 일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하자면 약자에게 먹는 식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의 표본인 것이죠. 붓으로 사용되는 착할 선자는 양과 같은 약자에게 양의 식량이 되는 풀과 같은 식량을 먹이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의미하는 선물 선자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내 수고로 만들어진 물건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건 물자입니다. 물건 물자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물건 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소자에 해당되는 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물자에 해당되는 칼로 휘두르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물건 물자여서 물건 물자가 표현하는 그 물건은 소를 통해 경고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소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하는 것이죠. 소를 죽일 때는 당연히 칼로 찌르든지 내려칠 것입니다. 이렇게 칼로 내려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시 잘못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붓으로 사용되는 말물자는 말다 또는 아니하다 등의 의미가 있고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물자는 칼도자와 두이자로 결합되어 있어서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말물자가 의미하는 그 경고는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칼을 의미하는 칼도자와 두 번 휘두르는 의미의 두이자가 사선으로 결합되어서 칼을 여러 번 휘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은 경고이지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희생제물이 되는 소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의미하는 물건 물자는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순간에 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 물자는 소를 통해 경고하는 그 희생제물이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이란 단어 중에 선물 선자가 의미하는 그 선물은 몸의 수고를 통해 만든 것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건 물자가 의미하는 그 물건은 소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경고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경고를 위한 물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재물 등으로 남에게 선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입니다. 뇌물은 뇌물 뇌자의 물건 물자로 구성되어서 뇌물로 주는 물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뇌자입니다. 뇌물뇌자는 뇌물을 의미합니다. 뇌물뇌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조개 패자에 해당되는 재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조개 패자가 붓으로 사용되면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 각자에 해당되는 각각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뇌물뇌자여서 뇌물뇌자가 표현하는 그 뇌물은 재물을 각각 이익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각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재물을 사용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뇌물뇌자는 재물을 각자의 이익에 걸맞게 사용하는 것이 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붓으로 사용되는 각각 각자입니다. 각각 각자는 각각 또는 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각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따라올 치자에 해당되는 앞선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자에 해당되는 말하는 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각각 각자여서 각각 각자가 표현하는 그 각각은 따라오는 사람의 말이 각각 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인 것이죠. 이 그림처럼 지휘관이 앞장서서 가고 군인들이 뒤따라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각 군인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지요. 뇌물 뇌자는 재물을 의미하는 두 개 패자와 각각의 생각이 다르다는 의미에 각각 각자가 결합해서 재물을 각각의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이 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 통념과 상관없이 재물을 각각의 생각대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용할 것입니다. 뇌물 뇌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 물자입니다. 물건 물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를 통해 경고하는 그 희생재물이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물이라는 단어 중에 뇌물, 뇌자가 의미하는 그 뇌물은 재물을 각각의 이익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물자가 의미하는 그 물건은 소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경고하는 것이라는 것으로서 경고를 위한 물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 뇌물은 재물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건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공통점은 내 재물을 남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남에게 건네는 것이 공통점인 것이고 차이점은 왜 남에게 물건을 건네는가 하는 그 이유인 것인데 선물은 그 재물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뇌물은 그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인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남에게 재물을 건네는 것입니다. 또 선물은 환한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것이죠. 선물을 주는 것은 마땅히 권장할 만한 그런 일인 것인데 뇌물은 어두컴컴한 데서 하게 됩니다. 뇌물은 불법적인 것이어서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를 통해 선물과 뇌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